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흥모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흥모입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 및 상수도 사업본부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청업 통합 이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질과 직결된 시설물 점검 및 조치사항 등은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읍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환수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사무 환수를 위한 안 제25조 제2호, 안 제25조 제3호, 안 제25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6조의 경우 조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읍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읍면동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 실제 사무 수행부서에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제26조의 불필요한 시행 규칙 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무수행 부서와 권한 부서를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삭제한 조항 외에 위임 사무 중 동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사무는 실제 동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그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동지역의 경우 실제 사무 수행을 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권한이 해소된 사무 외에는 실제로 읍면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오한조입니다. 지금 그 시설과에서 대부분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네. 근데 동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동지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청주 시내에 10개가 있는데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해수한 사무 이외의 사무 중 동지역 소규모 시설의 사무는 실제 상수도 시설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유임된 상을 지금 동해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읍면 지역은 시설 저기서 읍면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삭제 부분 외에요? 예. 지금 25조 보면 네. 그 학교에 보면 읍면 동에게 유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동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동지역은 삭제하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네,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 조례의 대다수가 지금 마지막 조항에다가 시행규칙 조례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법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이걸 넣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고유 업무인데 조례를 갖다가 시행 규칙으로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 없죠. 전국의 의원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전국에 그렇게 통보를 드렸는데 법제처에서 받는 문구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건 맞는 것 같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한 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숙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홍모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홍무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재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다해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51억 원을 정해한 1,616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에서 66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9쪽 사업 예산 수입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자 수익 15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지출입니다. 615쪽에서 616쪽 업무과 수관으로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1억 1천만 원, 인건비 4천만 원, 사업 예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에서 620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관리 4천만 원, 상수도 누수관리 8천만 원, 상수도 시설관리 3억 원, 인건비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정수과 소관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급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35쪽 업무과 소관으로 자본예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10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 16억 원, 상수도 배급수관 교체 사업 1억 5천만 원, 상수도 세척공사 9억 500만 원,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동 노동 배수지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공사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40억 3,397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700억 2,345만 6천 원 대비 34.29%인 240억 1,051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601억 9,011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3,452억 7,399만 원 대비 4.32%인 149억 1,61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9억 8,17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47만 8,970만 7천 원 대비 22.57%인 371억 9,201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601억 9,011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3,452억 7,399만 원 대비 4.32%인 149억 1,61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푸르미 환경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상당구 노면청소 차량 차고 이전 신축, 노후관 개량공사 실시 설계비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 사업, 강내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성남 가경천 노후 차직관로 개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반영, 법정 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 지원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이진숙 운영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기 의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640조 시설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오송 이산산 관로세척공사 9억 5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우선 먼저 그 탁수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탁수 사고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차 탁수 사고 이후에 2월 관로
관로에 대한 CCTV 촬영을 일부 했고 거기에 따른 세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개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지금 본의원이 받아봤는데요. 1차가 4월 13일 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죠. 1차. 1차는 12월입니다. 작년 23년 1차 4월 13일 날 네. 이건 뭐야? 상황 보고한 거. 그건 금년도 1차 처음 발생을 했었다가 금년도에. 예. 그럼 2차는 4월 14일 날. 예. 지금 이게 원인이 뭐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하셔? 관로 안에 퇴적된 일부 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당초 이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공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시공은 17년도에 했고요. 인수는 저희가 2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시공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네.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네. 이 받을 당시에 이거에 대한 그 지금 구도심 쪽이나 신도심 쪽으로다가 그 물을 송수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할 과정을 지금 1차적으로 잘 하셨다고 지금 봐요? 인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수한 후에. 인수 과정에 지금 관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산단이 조성하고 나서 일시에 사용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산단 조성 과정에서 주택가 쪽이 일부 주택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물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도심까지 연결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전체 상수도관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2017년도에 우리 시설과장님이 거기에 근무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 시공을 할 때 어떠한 그 감독이라든가 가 좀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9억 5천이라는 이 큰 돈을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지금 현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쭉 뭐 과장님 이 앞장으로 넘겨보면 다 급수 구역 확대라든가 뭐 노관 교체라든가 또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시공사한테만 전체적인 거를 맡기지 말고 우리가 좀 감독을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했다면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장 오한조입니다. 대규모 산단이나 대규모 택지인 경우에 그 조성은 사업 시행자가 보통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나 이런 부분도 사업 시행자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수 과정에서 이렇게 당시에는 그 규정상 뭐 CCTV 촬영이나 뭐 청소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시 업무 시방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이후 작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업무 협의를 하거나 협의 조건의 모든 부분을 다 걸어서 그 CCTV나 청소 필증을 확인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수를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우리가 인수받을 때에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사고가 발생했으면 인수받는 우리 상수사업본부에서 잘못 인수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서 뭐 지금 이분들이 7년 정도의 어떠한 시공의 기간이 있는데 전혀 이분들한테 어떠한 뭐 책임이라든가 어떤 보상은 우리가 받지 못해요. 차후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12월 사고 이후에 그거에 따른 법리 검토나 변호사 자문 그리고 일련의 절차들을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은 진행에 있습니다. 그 변호사 자문으로는 하자 책임 부분과 부실 시공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하자 부분은 이제 이미 지났게 됐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로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충분히 이제 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봤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것도 뭐 해봐야 되는 거지. 가능성만 있는 것은 뭐래요. 아니, 우리 작년에 8월 달에 대통령 물관리 대통령 표창 받고 그랬다고 상수사업본부 위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 뭐 전국 지천인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노력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태가 나면 이게 하루아침에 뭐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안 써야 될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산단에 지금 조성된 게라든가 아니면 지금 노관 교체도 마찬가지죠. 신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좀 더 각별하게 져서 인수받을 때 한치의 어떠한 오차 없이 받아야지. 지금 뭐 이게 예산이 당연히 쓰기는 써야 되지만 안 써야 될 예산을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사고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홍무 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홍호입니다. 그 오송의 탁수 관련해서 그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 좀 전에 그 이제 오한정 시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이제 원인은 먼저 모든 분들이 그 시공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그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작년 그 12월 이후로는 전 산업단지나 상수도 공사 어떤 사업장에서 상수도 공사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인수 받을 때는 세척도 하고 CCTV 촬영한 자료를 이후에 이제 받는 거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설과에서 이제 협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오송의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시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상 급수하는 거를 지금 현재 이제 가급수를 해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그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세척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오송 2산단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세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행정이 조금은 저 오송 때문에 저희가 좀 신뢰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완벽히 그 세척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만큼 하루빨리 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세척을 해서 이분들이 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페이지는 639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노후관 계량공사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들이 그 위로 다 올라간 건가요? 노후관 계량공사 실설계비로? 거기 보면 뭐 모충동, 내덕동, 복대동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기정액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당초 이제 당초 실시 설계비였는데요. 이게 그 명칭이 약간 잘못돼서 그 부기만 약간 바꾸고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노후관 계량공사 실설계비 그 17억 5천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다 통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홍무입니다. 그 여기 이제 17억 예산 편성한 거는 그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480억 그 후속 노상수도 이제 그 개량 사업을 진행할 거를 이제 환경부에다가 이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제 우선 설계비를 이제 투입하는 상황이고 이 밑에 이제 노후관 교체 공사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쪽에 보면 다시 이제 상수도 배급수관 이제 교체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명칭을 이제 그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 노후관 그 교체 공사는 우리 시에서 그 장기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매년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규모 사업을 편성하는 그 항목으로다 노후관 그 개량 공사의 항목을 한 거고 일부 조금씩 이제 주민들 불편해서 그 뭐 출수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관이 노후돼서 뭐 불편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우리가 사업 명칭 상수도 이제 배급수관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밑에 부분으로 다 이제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금액이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그 네. 항목 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 문동 노동배수지관 전용 수송관로 설치 공사에 뭐 설계비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삭감을 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설계는 완료하고 이제 신속 집행 관련해서 사업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당초 본 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이제 높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일에 추경해서 10억을 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 감을 한 사유가 이제 여기 그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이제 그 설계가 이미 이 실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감했다는 얘기가 써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좀 정확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조기 집행의 금액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쓰지도 못하면서 집행률은 떨어지는 관계가 돼서 그 확정된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감을 몇 천만 원을 감한다, 1, 2억 정도를 감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큰 감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간이 뭐 몇 메타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실설계비는 전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것이고 사업비의 몇 퍼센트가 실설계비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본 이제 세팅일 텐데 제 얘기는 10억 정도를 지금 감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홍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 추정 사업비를 이제 그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계 조건도 있고 뭐 자재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이제 그 설계했던 조건들이 그 이제 실시 설계 완료 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10억 원 정도가 이제 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가 완료되면서 그 예산이 이제 그 10억 원이 감한 금액 그 부분만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실시 설계 결과 10억 원이 당초 추정 사업비보다 적게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10억 원을 감액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 사업비를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하는데 그 산출에는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됩니다. 게 이렇게 과다하게 산출을 하는 게 맞느냐. 초창기에 그러면 이제 예산 산출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뭐 그 조건들이 그 이제 공사 여건이나 아니면 뭐 일부 자재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된 겁니다. 이제 일부 뭐 조금이면 이제 내비 뭐 이렇게 뭐 한 뭐 1억이 뭐 감액된다 하면 어떤 요건 때문에 내비두는데 이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이제 실시 설계 결과 처음에 그 추정한 사업비보다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액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 여기 보면 작년도에 그 우리 순이익이라고 단기 순이익인가요? 단기 순이익이 2023년도에 20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 전년도 22년도에는 153억 정도의 순이익이었고 50억 정도 늘었는데 24년도 예상한 거는 거의 216억 정도 또 이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53억에서 이제 22년도에는 153억에서 23년도 이제 당기 순이익이 216억, 201억이네, 201억. 한 50억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 요번에 그 이익금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210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익 창출이 돼서 남는 예산들이라는 건데 이런 예산 이렇게 예를 들어 10억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실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 전체 예산 운용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감이 돼서 10억 정도를 이번에 감을 하게 된 건지 설계 완료된 것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연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결과 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616쪽하고 635페이지인데요. 그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좀 17억 7천만 원으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그 오속 이산단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비비가 6억 5천 정도가 좀 미리 좀 사용이 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운영팀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하고 이번 4월하고 이제 오송 탁수 같이 이렇게 그런 사고가 생기면 그거에 들어갈 예비 그 목적 갑자기 생기는 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기본 예비비는 총액의 1%만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 예측이 돼서
저기 추가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하다라면 이게 지금 이 이후에 뭐 간담회를 통해서 오송 이산단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기는 할 텐데 이 청주시가 인수인계를 받음으로 해서 어쨌든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병물을 구입한다던가 뭐 세척을 한다던가 뭐 지게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뭐 배상을 그쪽 시공사라든가 이쪽에 좀 요청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시설과장 오한조입니다. 추 소송 시에 그 부분까지 다 합산이 돼서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정말 뭐 들어갔으니까 이후에 뭐 이렇게 마무리한다, 뭐 이렇게 수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일은 앞으로도 청주시가 지금 88만이지만 앞으로 더 확장될 거고 산단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발들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인수받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쓸데없는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간 낭비라던가 인적이라던가 시민들 불편함을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네. 예, 상수도 사업 본부장 연홍모입니다. 제가 먼저 그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돼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그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그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 예비비로만 편성을 했는데 그 기후도 많이 변화되고 사회적 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 그 사업본부에서도 그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오송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자료들을 그 많이 모아서 우리가 그 최초의 사업 시행자한테 그 소송할 때 이길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입증할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소송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오송 이산단은 재해재난 목적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네, 사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수요일에는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듣고 환경관리본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